문갑식의 진짜TV입니다. 오늘도 김동현 기자 나왔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로 진행하다가 화병에 걸려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자기도 유튜브 애청자인데 하도 속 터지는 뉴스가 많아서 의사인 자기도 화병에 걸릴 것 같다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문 기자 다음 환자는 고정국 박사가 될 것 같다면서 고정국 박사가 하도 열받는 뉴스를 많이 전하는 것 같아서 정신건강에 해로울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처럼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보니까요, 그 무슨 유튜브가 폭파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제가 김 기자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예, 지금 뭐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네. 얘기는 지금 돌고 있습니다. 돌고 네. 있고 뭐 그 어떤 그 미국에서 이제 일하시는 김평우 네. 변호사님이 이제 나오는 영상 하나는 네. 뭐 중간에 한번 잘리는 경우가 있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 유튜브 쪽에 얘기를 해서 네. 그거는 이제 미국 헌법 1조에 있는 그 프리덤 오브 스피치라고 해서 그 발언의 자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발언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예. 하니까 이제 바로 유튜브 쪽에서 이제 바로 복구를 해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들은 게 있어가지고 네. 예, 좀 없잖아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의 주제는 외화벌이에 앞장선 북한의 유령은행 두 곳과 그 관계자들을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좀 아주 최대한도로 이제 알기 쉽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북한은 이제 그 김정은 일가를 위해서 어떻게든 외화를 벌어들여야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러시아에 파견된 뭐 벌목공이라든가 무슨 뭐 각 음식점에 파견된 해외 파견 그 북한 근로자들이 버는 돈의 대부분을 이제 북한으로 송금하는데 그것이 보통 김정은 일가의 사치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그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너무나 열악한 그 사정으로 뭐 버는 돈의 대부분을 뺏기니까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기자, 예. 이 북한이 해외에서 그 외화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제 은행을 설립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어떤 은행들이 있습니까? 뭐 이제 말로는 이제 자기들 은행이라는 건데 네.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자금 유통을 하기 위한 네. 일종의 뭐 꼼수죠. 네. 그리고 이제 유령 회사랑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를 통해서 이제 뭐 마약 판매 대금, 네. 무기 판매 대금, 네. 돈 세탁 네. 또는 뭐 이런 사치품을 위한 외화 거리 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거고 네. 거기에 오늘 이제 대표적인 은행 하나를 말씀드릴 거는 네. 이제 대동신용은행. 네. 이제 영어로는 거기 줄여서 DCB라고 되어 있습니다. DCB. 예, 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요게 이제 2016년에 네. 가디언지, 영국의 가디언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이제 한번 나와가지고 네.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김 기자가 그 전에 쓴 기사에 따르면은 대동신용은행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라는 곳에 예. 이제 주로 여기가 이제 페이퍼 컴퍼니들 맞습니다. 많이 하는 조세, 곳인데 예. 실제 등록된 주소지는 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아니라 다른 데라면서요? 예, 홍콩으로 되어 있고요. 네. 요런 방식이 이제 북한이 설립한 유령 회사들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대동신용은행 말고도 네. 이제 그 피닉스 커머셜 뭐 이런 컴퍼니라든지 네. 다른 이제 유령 회사들도 여러 개 있는데 네. 그 경우도 이제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네. 실제 주소지는 홍콩 또는 뭐 중국의 다른 지역 네. 또는 이제 평양 뭐 이런 네. 식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대동신용은행에는 영국인이 개입돼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엄밀히 말하면 3명까지도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데 네. 대표적인 인물은 미젤 코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겁니다. 당시에 그 북한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네. 대부분은 중국인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영국인 한마디로 이제 서방인의 이제 인종별로 보면 이제 백인인 네. 이제 서구인이 네.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네. 그 대리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당시 영국 그 아까 말씀드린 가디언지에서도 이거 이슈가 된 거고 네. 또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방식은 네.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최근에는 이걸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한마디로 뭐 북한인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거 외에 또는 중국인 외에도 이제 영국인을 많이 포섭을 해서 네. 이제 이런 형태로 나아가는 형태인데
니젤 코이 같은 경우는 1962년생이고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멀쩡한 사람입니다. 멀쩡한 사람이에요. 예. 에든버러 대학에서 중국어 석사까지 맞습니다. 했네요. 예. 에든버러 대학의 그 중국어 석사하고 네. 그다음에 언어도 5개 국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조선어, 그러니까 북한 한국어죠. 네. 한국어, 중국어, 독어, 불어, 영어까지 네. 5개 국어를 하는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죠. 이 친구의 그 경력을 보니까 이제 2005년부터 피닉스 커머셜 합작회사 대표, 예. 하나전자회사 회장 등을 역임했는데 예, 맞습니다. 실제로는 80년대 말부터 북한을 위해서 일했군요. 예, 제가 이 내용에는 다 담지 못했는데 네. 그 80년대부터 89년부터 네. 북한이랑 합작된 회사들이 홍콩 이런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런 데에서 대표를 역임을 했었고 네. 또 이제 심지어 북한 내부에 네. 이제 유러피안 이제 비즈니스의 대표라고 해서 네. 한마디로 이제 북한과 유럽인들을 이 다리를 놔주는 비즈니스 다리를 놔주는 데의 회장 역할도 역임을 했습니다. 보면은 대동신용은행에는 이제 주소지가 두 곳이 나오는데 다 평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니젤 코이가 사용한 이제 네. 주소지인데 네. 뭐 북한 평양 대동강 지역 네. 문수동 대서관촌 빌딩 4 네. 또 이제 뭐 북한 평양시 국제문화회관 902호 네. 요런 이런 주소들을 이제 니젤 코이가 네. 유명 회사 설립이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이렇게 북한이 무기 세탁이라든가 마약 판매 대금을 이제 자기들이 들여오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북한인이나 중국인들이 여기 개입된 걸로 알려졌는데 니젤 코이 외에 프랑스의 국회의원도 이렇게 연루된 적이 있다면서요? 예, 요거는 이제 직접 연결된 건 아니고 제가 네.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네. 서구인들이 북한의 일종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데 네. 최근 사례가 드러났고 네. 가장 최근 사례가 2018년에 네. 부누아 케네데라는 네. 프랑스 상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북한의 스파이 짓을 하다가 네. 이제 프랑스 정보부인 DGSI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체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프랑스에서 이제 한국을 많이 알리고 네. 또 한국 관련된 내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당연히 이제 북한의 첩자짓을 하다 보니까 네. 북한의 우호적인 이런 내용들만 많이 전파를 한 겁니다. 서구권에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다 체포될 당시에 보니까 한불 친선협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 예, 엄청난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대동은행에 연루된 사람들이 이제 니젤 코이에 김철삼, 태영남, 문광남이란 인물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인물들은 왜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사람들도 이 아까 말씀드린 니젤 코이 외에 네. 이제 북한인들이 직접적으로 이거를 만드는데 당연히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철상 같은 경우는 북한 평양 중앙구역 서창동 23반 6-4. 네. 뭐 또 태양남도 이제 북한에 있는 이제 주소지, 또 문광남이라는 사람까지도 이 평양에 있는 실제 주소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모란봉구역 김말동 2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소지를 사용을 해서 이런 유령 회사 설립 네. 이런 데에도 이제 이거를 악용을 한 거죠. 근데 좀 김철삼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인 게 이 네. 사람은 그 홍콩에 네. 그 제가 이름이 이제 회사 이름이 홍대 국제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홍대 국제회사를 만들 때 네. 자신이 북한인임에도 네. 주소지는 서울에 있는 가짜 주소를 쓴 겁니다. 서울이요? 예,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소지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해외 은행 같은 데서 네. 북한인과 한국인의 주소지가 달라도 네. 그냥 이런 거를 은행 계좌 개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김철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다시 예. 해보겠는데 이 문광남이 하여튼 저도 무시지만 이놈의 문씨들이 참 전 국민을 화병을 나게 만드는 문씨들이 우선 보면 김철삼이는 여권 기록상 생년월일이 71년생이니까 지금 48이네요. 그렇죠. 예. 이 인물은 지금 미국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네요. 예,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니젤 코이 사건이 나오면서 네.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네. 이제 제재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이제 WMD, 그러니까 네. 대량 살상무기 확산, 네.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을 도움을 줬다라는 면목으로 이제 이 제재 대상에 오른 거죠. 그다음에 수백만 달러를 북으로 보내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국제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기에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힌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령 회사를 해서 돈 세탁, 뭐 돈 불법 자금을 북한으로 보낸 거죠. 그리고 아까 그 김 기자가 얘기했듯이 김철삼이라는 놈은 종로구 평창동에 이걸 왜 이랬을까요? 이런 식으로 한 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자기들 자신의 이제 추적을 좀 피하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유엔이라든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추적을 하는 걸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북한 주소로 쓰면은 아무래도 추적이 쉽죠. 네. 그런데 이제 서울 주소를 씀으로 인해서 네. 국적도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이름은 아. 한국 사람인가 뭐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꼼수죠 이것도. 또 태용남이는 뭐 이 사람 태용호 씨하고는 관계 없죠? 저도 지금 그 관계가 없는 걸로 같습니다. 네. 없는 것 같은데 이 태영남. 태용남이는 뭐 하는 친구입니까? 이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그 대동신용은행에서 연결이 돼 있고 네. 또 이제 니젤 코이가 만든 유령 회사 피닉스 커머셜 합작 회사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요 피닉스 커머셜 합작 회사는 네. 북한에도 여기 이제 합작 회사이다 보니까 네. 북한에도 회사가 있는데 네. 북한 하나전자 합작 회사, 그다음에 신지전자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개는 뭐 우리로 치면 뭐 삼성, 뭐 LG 이런 거 같이 북한에서는 뭐 잘 나가는 전자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만든 제품들을 해외로 네. 유통시킨다거나 네. 또는 투자를 이제 외국인 투자를 이제 유치한다거나 네. 그런데 이제 연루가 된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 피닉스 커머셜은 평양에서 레스토랑하고 사우나까지 운영해요? 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사업 범위가 큽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불법 자금을 유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북한 내부로 투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네. 북한 내부에 이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이죠. 네. 개척되지 않은 사업망이 많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도 이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레스토랑, 그다음에 네. 뭐 사우나 이런 네. 거에도 이제 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그런 거 이제 사업을 크게 벌린 겁니다. 근데 이 회사의 주주에 또 영국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이 껴 있네요. 예, 이 사람들 둘이 있는데 네. 올리비에 루라는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고요. 네. 케네스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이제 또 다른 영국 사람인데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 케네스 프로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니젤 코이하고 동갑입니다. 둘 다 62년생이고 네. 또 학교도 같습니다. 학교도 둘 다 에든버러에서 80년부터 84년까지 동기간에 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학 친구가 아닌가 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요게 시사하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유명한 간첩이 있죠. 그 네. 캠브리지 5라고 해서 네. 킴 필비, 뭐 도널드 맥클레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소련의 포섭 영국 간첩이 있습니다. 네. 그 경우도 이 사람들이 캠브리지 5인 이유가 네. 캠브리지 대학 재학 당시에 네. 구소련 첩자에게 이제 스파이에게 포섭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거의 수십 년 동안 네. 미국의 이제 정보를 빼가지고 소련으로 넘기다가 네. 이제 걸렸는데 네. 걸리고 나서 이제 소련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케네스 프로스트와 이 아까 말씀드린 니젤 코이 둘이 이 에든버러 대학에 있는 동안에 북한 공작원이라든지 혹은 네. 중국 공작원 또는 뭐 소련 공작원에게 포섭이 돼가지고 네.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캠브리지 5에 비하면 이놈들은 에딘버러 2네요. 예, 올리비에 루는 뭐 하는 놈입니까? 이 사람은 이제 보니까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네. 1948년생이고 네. 이 사람도 3개국어를 합니다. 아. 영어, 불어, 독어 이렇게 아, 하는 예.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이도 많고 대학도 이제 프랑스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태영남은 아직은 이제 그 정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예. 인물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 네. 캐시 자체가 별로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야, 진짜 북한은 그 불법 자금 세탁의 무기 판매 대금 또 예. 마약 판매 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거의 선진국 수준의 이런 또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네요. 예, 이게 지금 뭐 해외 곳곳에 이런 은행들을 통해 가지고 네. 자금을 유통하고 네. 이제 그런 돈을 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보내는 겁니다. 문광남이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문강남은 이 사람들 정보가 많이 나온 게 없는데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북한 자강도에 네. 성간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성간군 위원장을 맡은 사람으로 지금 네. 동일 인물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름은 똑같은데 네. 이게 동명이인인지 또는 네. 같은 사람인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위치적으로 보면은 성간군이 북중 접경지대에 좀 가깝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같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간군 같은 경우는 김정일 혁명 사적지가 됐습니다. 네. 이 된 이유가 이제 예전에 김정일이 자신의 아버지인 김일성하고 함께 네. 이 성간군을 방문했다가 네. 그 지역이 이제 사적지로 등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동일 인물인지는 일단은 좀 더 추가 확인을 요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지금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네. 또는 국제적으로 이런 거에 공조를 함께 하는지는 네. 뭐 아직 뭐 별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김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뉴스는
북한이 해외에서 외화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제 은행을 설립해 왔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은행 두 곳을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지금 대동신용은행을 먼저 지금 소개했죠. 예. 그다음에 이 대동신용은행이 하는 짓은 돈 세탁, 무기 판매, 마약 판매, 외화 수금 등을 맡는데 예. 여기에 영국인도 고용하고 프랑스인도 프랑스인도 고용하고 예. 뭐 김철삼이니 뭐 문강남. 문광남이니 태영남이니 예. 근데 쟤는 다 끝자가 미음자로 끝나네. 네. 예.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소개를 하고 다음에는 두 번째 은행인 탄천상업은행. 예. 탄천상업은행. 거기서 이제 어떤 짓으로 또 예.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 돈이 김정남이죠. 예.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예. 생일 때 예.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에 대해서 예. 또 방송을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 기자가 그 오랜만에 등판한 이후에 예. 그 뭐 여기 댓글에 보니까 무슨 얼굴이 잘생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댓글들이 다른데 봤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예. 저기 여러분 중에요. 그 김동현 기자가 더 멋있는지 마동석 기자가 더 멋있는지 팬투표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도대체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어떤 성향인지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문갑식의 진짜 TV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한번 물면 지금 유엔 대북제재만 지금 한 7, 8편까지 우리가 할 예정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되겠죠. 예. 그래서 한번 물면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존에 저희 공중파라든가 뭐 종편 또 다른 유튜브에서는 하기 힘든 작업들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거를 한번 캐기 위해서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추적을 한 결과 여러분도 보시기 이런 내용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방송을 아끼시는 분 중에는 다른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는 것도 좀 가끔 보라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저를 비롯한 우리 월간조선에 여기 출연하는 기자들은 평생을 정통 기자 생활하는 수업만 받은 사람이라서 누구처럼 이렇게 뭐 제목은 요란한데 실제 들어가 보면 볼 게 없다든가 뭐 그런 식의 솔직히 구라를 못 칩니다. 구라 저희는 팩트가 없으면 이렇게 참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다른 유튜브들하고 이제 특이하게 느끼실 텐데 뭐 거기에 또 적응하시면 저런 것이 사실은 정도구나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갑식의 진짜 TV는 항상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특종이나 기존에 밝혀진 뉴스의 이면에 숨겨진 새로운 뉴스 또는 새로운 시야, 스토리를 찾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어서 우리 김동현 기자와 함께 다음 탄천은행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권하르기, 월간조선 구독, 그 다음에 유무형의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